안녕하세요. 보험하는 옆집 삼촌입니다. 보험하는 옆집 삼촌의 초보다도 알기 쉬운 금융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임님, 만약에 주임님이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주임님 없을 때 주임님 뒷담화를 까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주임님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바로 손절해야죠. 맞아요. 근데 방금 그 손절이라는 말 어디서 쓰는 말인지 아세요? 오늘 주제니까 주식 투자에서 하는 말인가 보네요. 네. 오늘의 주제, 주식 투자. 기본부터. 제가 방송하면서 계속 집 샀다 이야기를 하는데, 집 어떻게 샀을까요? 주식해서 번 돈으로? 네. 종잣돈 3천으로 시작해서 5천 정도 만들어서 집 사는데 다 때려 박았어요. 네. 여튼 주식은 모르고 시작하면 무조건 손해봐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일단 주식 투자를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건 주식이 아닌 투자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 수중에는 3천만 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서 돈도 안 빌려준대. 2천만 원 남는 거. 네. 여기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빌리거나 투자를 받거나. 다른 거예요? 네. 달라요. 중요해요. 먼저 빌리는 것부터 이야기할게요. 돈을 빌린다고 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연 몇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을 하고 지금까지 이 돈을 사용하겠다. 언제까지 이 돈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증서를 써줘야 돼요. 그럼 제가 오늘 주임님한테 2천만 원을 연 5% 이자로 1년을 빌렸어요. 그럼 내년 오늘 2,100만 원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요게 채권이에요. 그런데 주임님이 나한테 2천만 원을 빌려주는 것이 아닌 투자를 했어요. 매년 이익의 5% 배당금도 약속받았고요. 그럼 주임님은 제가 하는 사업의 40%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채권처럼 1년 뒤에 주임님한테 돈을 갚지 않아도 돼요. 연 이익 5%씩 배당금을 주면 되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먼저 투자의 장점은 배당금이에요. 제가 주임님한테 2천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회사가 잘 돼요. 1년에 이익이 1억이 났어요. 그럼 그 5%인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주임님은 10억에 40%, 4억을 받을 수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회사에 이익이 안 나. 아까 제가 이익의 5%라고 했잖아요. 이익이 없어. 그럼 배당금을 줄 수 있을까요? 배당금 못 주죠. 네. 회사의 경영이 안 좋으면 배당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경영이 안 좋은 상태가 쭉 지속이 되면 회사가 망하겠죠. 그럼 내가 투자한 2천만 원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갚으라고 말도 못해요. 투자의 책임은 고스란히 투자자, 본인이 지게 돼 있거든요. 채권은 반대예요. 어떤 게 반대일까요? 회사가 잘 돼도 받는 돈은
내가 빌려준 돈의 이자 정도니까 그게 좀 아쉬운데 투자는 회사가 망하면 돈 다 날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다 날린다고 했죠? 네. 그럼 채권은 아닌가 보네요. 네, 맞아요. 채권은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받을 돈은 처음 약속한 그 돈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망해도 그 돈은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망해서 돈이 없는데 받을 수 있어요? 소송.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여기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변액보험 판매하고 변액보험 가입할 때 공격형 투자, 균형 투자, 원금 보장형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채권에 들어가는 돈의 비중이 크면 원금 보장형, 주식에 들어가는 돈의 비중이 크면 공격형, 그 중간이면 균형 혹은 중립형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중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채권은 경영에 참여를 못해요. 이익에 따라서 받는 배당금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냥 돈만 빌려주는 존재가 되는 거고, 투자는 아까 말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돼요. 그래서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인님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익이 나고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6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제가 그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뭐 드라마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주주들 찾아가서 김따꾸 회장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뻘짓하고 다니니까 회사에 이익이 안 생겨. 회사가 망할 것 같아. 저 김따꾸 회장을 그 자리에 두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회장하면 더 잘할 거야. 이렇게 꼬셔서 그 주주들 모아서 주주총회 열고 김따꾸 회장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주주 여러분, 김홍식 이사 해임권을 긴급 의안으로 제청합니다. 하는 거.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50% 플러스 1주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자기 가족들이나 아니면 완전 자기 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주식들의 합이 50% 이상 있어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주식 총수 과반에 미치지 못함으로 사장 해임안은 부결됐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투자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주식 투자라고 보면 되세요. 다만 원래 주제는 코스피, 코스닥 같은 주식 시장에서의 주식 투자를 말하는 거고요. 주식 투자는 꼭 상장 회사의 주식만 사고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여서 나중에 제가 구독자 500명 정도 넘으면 이야기할 거예요. 구독자 500명이요? 모르는 건 아니고요. 이래봬도 저 법인 영업하던 사람이에요. 모를 리가 있어. 오늘은 주식 투자를 위한 기본 다지기, 투자와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짜로 주식 시장에서의 주식 투자를 위한 기본 다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고요.
지금까지 보험하는 옆집 삼촌이었고요. 도와주신 우리 김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